the American people on the vaccine is, I told you all, I made sure we have 600 million doses. 최근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그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어저께 어떤 전문가와 대화를 해보니까 아프리카 나라들 평균보다도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 반대되고 부딪히면서 따로따로 노는 식으로 되는 것은 우리 시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오늘 뉴스 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 생명 볼모로 잡지 마라. 아니다. 백신 수급이나 잘해라.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오세훈표 방역을 두고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상점마다 문 닫는 시간을 조정해보자고 했던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일단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민생 방역을 강조했던 오세훈 시장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좋으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제가 확산세를 어떻게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대와 못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 속도가 세계에서 정말 가장 느린 편 아닙니까? 어저께 어떤 전문가와 대화를 해보니까 아프리카 나라들 평균보다도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 예, 이 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훈 의원. 네네. 화면에서 백신 느리다고 지적했던 게 오 시장인데 다음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 시장이 맞는다. 이제 어떤 자격으로 오 시장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 서울시장이 됐는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는 직함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종 그 지자체 단체장들도 맞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문 대통령 부부가 맞았고, 정세균 총리가 맞았고, 그다음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맞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메시지냐? 안전하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백신의 문제가 뭐냐면 물량하고 안전도인데, 예. 현재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 중에 화이자가 한 1,900만 회 정도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확실히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결정이 안 됐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100만 회분 정도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우리 접종의 주력 백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혈전을 유발한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오 시장이 직접 맞으면서 안전하다 국민 여러분 혈전 보도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는 게 훨씬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유리하니까 맞아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예. 김경진 의원님. 근데 오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들고 나왔던 게 바로 자가진단 키트. 그러니까 일부 업소들 문 닫는 시간을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보자라는 건데 노래방에서 학교로 선회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다시 가팔라지니까 예. 오 시장도 일단은 속도 조절에 좀 나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일단 좀 불안한 거죠. 숫자가 최근에 한 600명, 700명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급격한 확산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주점에 조금 각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재조정을 했다가 숫자가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면 사실은 오 시장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 이게 등교를 못하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많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영국 같은 데가 신속 진단 키트를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제 외국의 사례도 있고 또 신속 진단 키트의 정확성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르게 리트머스 간이 검사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를 주로 해서 위주로 해가지고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조금 방향선회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속 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업종들, 그다음에 상황들,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 자가 진단 키트라는 것이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쓰면은 뭐 5,000원짜리라 그러는데 이게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정확도가 50% 미만입니다. 이게 어떤 위험이 되냐면 하고 나서 갔는데 본인은 정확도가 떨어져서 사실상 감염 상태라 그러면 모르고서 다 퍼뜨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학교는 방역이 상당 부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노래방이거든요. 이번에 인천, 성남, 부산 다 노래방에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여주기로 하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감염 확산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게 정확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 노래방이나 그 주점 같은 유흥업소에서 하려고 하다가 학교하고 교회 같은 공동체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단키트라는 게 공동체에서 더 유용해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도가 18에서 90%까지 각각인 한 그 절반 정도로 많이 보는데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왔던 손님이 오늘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단키트는 매일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매일 등교할 때 하면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 하면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매일 같은 사람들이 오는 학교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면은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진단키트의 성능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유흥업소에도 적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단계를 서울시하고 정부가 함께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 시장은 본인의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 오세훈표 방역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현직 장관들과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에서는 그에 맞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거짓말과 정치 방역을 해온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서울시장의 상생방역 제안의 필요성을 내심 인정하면서도 공이 야당 시장 몫이 될까봐 덜컥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감히 잘못된 결정은 돌이키고 야당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장현철 평론가님, 저 말이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의 방역 대책이 잘 되면 그게 공이 다 고스란히 오 시장에 돌아갈까봐 이걸 못 받아들인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야당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 여당의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 의원이고 코로나 전문가로 이 더불어민주당 이 비례정당이었죠. 비례 1번을 받았던 전문가 국회의원입니다. 그 신현영 의원마저도 본인이 이 상생 방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도부에 계속 냈었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도 아이디어를 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여러 모임을 하는 학교나 종교 집단에게 어느 정도는 숨통을 틔워주면서 마라톤 형태로 계속해서 긴 시간 함께 뛰어야 된다는 부탁을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나 규제 위주의 방식으로는 이 방역이 올해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까지 가기는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정부도 어느 시점에는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이 상생 방역을 큰 틀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지금 오 시장의 공으로 돌리게 된다면 그동안의 일률적인 규제, 쌓여왔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비되는 정부 방역당국으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 계산까지도 지금 여당이 하고 있다,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야당의 이 주장이 저는 마냥 오해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에서도 무조건 오 시장 이 제안 안 된다, 위험하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전문가들과 정부 방역당국의 전문가들이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러한 이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게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자막에도 잘 나와 있는데 야당의 주장은 아니 상생방역도 안 되고 자가진단 키트도 안 되는 거냐.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김경진 의원님. 근데 오 시장의 조금 속내를 짚어볼 말들이 있는데 중앙정부와 입장이 다른데 이게 우리가 강행할 것처럼 비친 것은 잘못 전달된 것이고 서울시가 오세훈표 방역을 고집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거는 본인이 야당 시장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방역의 진보 보수가 어디냐 뭐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 공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적의 방역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소상공인들 민생의 숨통을 터주고 싶은 그 생각이나 또 오세훈 시장도 최적의 방역을 하면서 소상공인들 숨통을 터주고 싶다. 그럼요. 그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금 장혜찬 평론가 얘기한 대로 민주당 내에 의사 출신 의원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어떤 방법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그 방법론을 얘기한 것이 있으니 어쨌든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너무 크게 뭐 어디가 옳냐, 누가 공이냐 이걸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핵심은 어쨌든 전문가들 사이에 전문가들이 가장 최적의 안건을 찾아내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거기서 결정된 부분을 가급적이면 정치권이나 또는 시장과 같은 행정가는 따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게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좀 초반부터 뜨거워지는데요. 이도 의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이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론에 관해서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상생 방역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자영업자가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버시지 않습니까? 많이 버시는 분들은 1억도 벌고 적게 버시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법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거의 영업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500만 원씩 주고 뭐 그 국민 위로금 100만 원씩 주면 하면 해도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 시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업을 못하게 하지 말고 뭐 6시부터 12시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하게 해보자. 그러면은 이전처럼 5천만 원은 못 벌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 벌면 일단 소득은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추가로 방역에 더 환자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재난지원금 주는 14조 원 그 예산을 가지면은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런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가을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오 시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보궐선거 패배 직후에는 이렇게 좀 크게 스피커 역할을 하지 않았던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독자 백신 도입과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면 돼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 두 가지 이슈잖아요. 방역이 있고 이제 백신이 있는데 백신에 관련해서는 사실 도입이 굉장히 좀 더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감염자의 확진자의 30%가 사실상 경기도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책임을 진 지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니까 백신을 어떻게 지자체 자체로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까운 차원에서 좀 접근이 된 것이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따로 이제 도가 나서서 하기가 쉽지는 않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라든가 뭐 중국산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지금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를 보고요. 아까 이제 방역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오 시장의 어떤 접근이 사실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의 방역이 실패한 것처럼 문제를 제시하면서 본인의 어떤 접근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데이터상으로 보면 한국은 지금 한 600명대, 700명대예요. 지금 백신의 한 50%를 맞은 영국 같은 경우는 매일 6만 명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7만 5천 명. 오늘 데이터예요, 이게. 확진자요? 확진자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금 오 시장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방역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어떤 피해는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 부분을 확진자가 안 늘리는 방향 속에서 이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방안을 내야지 이렇게 시간 늘리고 뭐 자가 진단 키트 잘못 써가지고 확진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공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책임을 오 시장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고 매우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정부에 제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이 과정을 풀어나가는 그런 자세가 사실 오 시장한테 필요했던 겁니다. 김관학 교수님. 근데 제가 반대 입장에서 한번 해보면 김 교수님 논리라면
만약에 중앙정부가 백신 수급 잘하고 코로나 이제 백신에 관련 정책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면 이재명 지사가 독자 백신을 검토하는 말도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예. 백신 문제하고 방역 문제.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방역 문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의 어떤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백신 문제는 지금 이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뭔가가 좀 더뎌지고 우리가 좀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할 만한 거죠. 이렇게 어찌됐건 중앙정부의 백신 확보가 더디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장들이 차선책을 내놓고 있는 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확보했다고 자랑했던 모더나 백신이 2분기에도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글쎄요, 이 거리두기만 강조했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을 대로 참았는데 정부에서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답답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백신 맞아서 마스크도 벗고 독일 같은 데서 그런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백신이 그걸 확보도 못 해가지고 그럴 때는 아주 그냥 미치겠어.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빨리 백신을 어떻게 맞는 방법으로 빨리 저희들은 답답한 심정이고. 예, 백신 관련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백신 공수표 날린 건 아니냐라는 구호, 코로나 탈출 도대체 언제? 시민단체가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학부모 관련, 교육 관련 시민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 마음 놓고 학교 보낼 수 있게 해달라. 교육 격차가 코로나19와 이 백신이 늦어지는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민단체 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방역 대책에 많은 자영업자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왜 1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안정적인 백신 수급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이냐? 그리고 아프리카 르완다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다니 말이 되느냐? 이런 목소리를 5개의 시민단체가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 시민단체의 말에 의하면 백신쇼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물론 여러 가지 기획과 의전을 참 잘하는 탁현민 비서관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CEO와 화상 통화하는 내용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죠. 그 장면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 회사 CEO까지 화상 통화를 하는구나. 금방 들어오겠다. 이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상 통화했던 모더나 CEO 지금 다시 연락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우선적으로 모더나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분기에 모더나가 들어올지 안 올지 아직까지 정부에서 똑부러지게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백신 테러를 대비한 훈련을 정부에서 했었죠. 근데 사실 여러 주요국 가운데 지금 백신 접종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백신을 노린 테러가 있다 이런 소식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경상남도의 김경수 지사는 백신 모의 접종하는 사진을 또 언론에 쫙 많이 뿌렸습니다. 보도가 많이 되었어요. 아니 백신이 있어서 맞으면 맞는 거지 있지도 않은 백신을 모의 접종하는 거 도지사가 그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작 가져와야 될 백신은 가져오지 못하고 계속 이런 테러 대비 훈련이니 모의 접종이니 화상 통화니 왜 이렇게 이벤트 쇼만 많은 것인가 불만이 누적되다 못해 이제 하나둘 둑이 무너지듯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시민단체까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고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게 백신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겼다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좀 더 진솔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꽤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 수급에 꽤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일반 예상과 달리 우리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그런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백신 수급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정부의 자신감도 근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김경진 의원님,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속도면 집단 면역까지 무려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외신 보도도 있거든요.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신감 있게 불과 한 2-3달 전에 얘기를 대통령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 틀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가령 뭐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 있더라도 맞을 기회만 되면 얼른 뛰어가서 맞겠어요. 예. 근데 저게 그냥 수급 자체도 그렇게 넉넉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부 또 대통령이 백신에 대해서 했던 말씀이나 어떤 실적을 가지고 본다면 실망스럽게 그지없지만 예. 지금까지 실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하루빨리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싶거든요. 그럼요. 네, 모든 그래서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좀 대통령께서 이건 대통령 의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해외 순방을 가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좀 직접 뛰어서 정말 11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아니더라도 뭐 내년 초라도 좀 집단 면역할 수 있게 국민들 한 70% 다 접종할 수 있게 조금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김 교수님. 네. 뭐 외신 보도를 다 6년 4개월 다 믿지는 않더라도 백신 수급에 관련해서는 좀 더 대책과 그 차질이 빚어졌다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뾰족하게 국민들에게 대책은 좀 내놔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백신에 관해서는 일종의 생산국들의 어떤 백신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팽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지금 50% 넘기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 넘기는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데 저는 6년 4개월이라는 게 지금 맞은 접종률을 기계적으로 이제 환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거든요. 그러면 한 12년 8개월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건 뭐 예컨 화이자건 뭐 모더나건 1분기, 2분기까지 자국에 대해서는 다 공급을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국가들에게 이제 제공력이 중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뭐 백신이 수급이 굉장히 늦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실상 이거 수급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건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고 사실 지금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나 뭐 지금 야당 대표가 나가가지고 지금 백신 가져온다 그러면 더 인기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래야 되긴 할 텐데 일단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나라 밖 상황도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역에서는 크게 실패했던 미국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화면 준비했습니다. My message to the American people on the vaccine is, I told you all, I made sure we have 600 million doses. We're now working with our state and federal partners to get anyone scheduled for a J&J vaccine quickly rescheduled for a Pfizer or Moderna vaccine. 방역에서 비교적 성공을 했던 우리와 정말 수만 명이 사망자가 매일 속출했던 미국과 절대 비교가 쉽지 않더라도 이도훈 의원님, 실제로 지금 동네 마트나 약국에서도 미국은 코로나 접종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큰 이제 그 대형마트가 이제 미국에는 월마트라든지 자이언트라든지 이런 데 있고 그보다 작은 우리 동네에 있는 이제 24시간 편의점 아니 뭐 CVS나 이제 월그린 이런 그 작은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형마트나 작은 편의점에서 다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자랑하는 게 혈전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말고 화이자나 모더나만으로 6억 번 이상 지금 맞을 백신을 확보했다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맞을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는 마트에서 접종을 한 다음에 일부 좀 물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예약을 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 오신 손님 중에 맞을 분 있으면 맞으십시오 하고 한다니까 굉장히 백신이 풍족하고 우리 교민들 지금 얘기를 따지면은 일부에서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에게도 놔준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서 2주간 격리만 하면 맞을 수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한국 교민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모더나를 그 4천만 회분을 들여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미국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더나가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물량이 한 5,800만 회분인데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준다니까 모더나가 만드는 모든 물량을 다 사실은 미국에서 가져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천만 회를 못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은
야당 일부 의원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백신 스와프라고 하죠. 우리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하고 통화할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랑 통화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 이거 원래 동맹국인 우리가 막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가져가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우리 주한미군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정부의 역량이 안 된다면 우리가 잠깐 논의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지사도 좋고 서울시장도 좋고 함께 노력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하고 통화할 때도 정부의 힘으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삼성하고 SK가 도와줬고 그 부분을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총력전으로 보고 같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표 방역 얘기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자 백신 접종 검토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